언론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K조선 30조 돈방석이라는 헤드라인. 정말 한국조선업은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탄탄대로 위에 올라선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맞이한 잭팟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이어진 치열한 기술 개발과 시장 분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K조선의 진짜 실력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지금부터 한국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진실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현재 K조선이 보유한 성과를 객관적인 숫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주잔고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조선사가 앞으로 건조해야 할 배의 계약 물량을 의미하며 곧 미래의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재 한국조선업이 수주잔고는 단순히 많다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수년간 쉼 없이 도크를 가동해야 할 만큼이 물량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K조선의 미래를 낙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그 압도적인 성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수주잔고만으로도 3.5년 이상의 일감이 쌓여 있어 글로벌 경제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기준으로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60% 이상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많이 수주하는 것을 넘어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하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K조선은 어떻게 이런 선별 수주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이란 일반적인 벌크선이나 유조선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과 정밀한 공정관리를 요구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이 있으며 이 분야는 사실상 한국조선업계가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술적 해자야말로 K조선이 중국이 저가 공세 속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K조선의 황금알이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 선박이 수주 비중을 살펴보면 그 전략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체 수주에서 LNG 운반선이 무려 5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와 LPG를 운반하는 초대형 운반선이 20%,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15%를 차지합니다. 이 세 종류의 선박만 합쳐도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이는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한 범용 선박 시장에서 벗어나 오직 기술력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 고수익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K조선의 체질 개선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조선업의 기술력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배를 설계하고 창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LNG선이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은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고 난이도의 기술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원천 기술과 건조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벽이 있기에 중국이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선주들은 결국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 차이는 주력 선종에서부터 명확히 갈립니다. 한국이 LNG 민 암모니아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기술 고수익 선박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유조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 역시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중국은 가격과 정부 지원을 앞세웁니다. 특히 미래 시장을 좌우할 친환경 탈탄소 연료 기술에서 한국이 시장을 선도하는 동안 중국은 빠른 추격자 입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익성 차이로 이어져 한국은 이익률이 높은 선박을 골라 수주하지만 중국은 저가 수주 경쟁의 한계에 부딪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력 외에도 슈퍼사이클을 이끈 중요한 동력은 바로 환경입니다. 국제해사기구, 즉 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탄소 배출량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선사들은 낡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는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계에 그야말로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요인도 K조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업 전반에 대한 불공정 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로 이어져 글로벌 선주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안정적인 파트너를 선호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패권 경쟁 속에서 카타르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LNG 프로젝트는 한국의 LNG 운반선 독점 체제를 더욱 꼼꼼히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환경, 지정학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며 K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사이클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되짚어보면 2020년 IMO 환경규제 발효가 친환경 선박 수요의 서막을 열었고 2022년 카타르의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가 본격적인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 조사가 지정학적 변수로 작용했으며 2025년 이후부터는 노후 선박이 교체와 친환경 선대 개편이 본격화되며 K조선의 호황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K조선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기에 시대의 변화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K조선의 미래에도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이클에는 정점이 있듯이 지금 이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언제든 K조선을 위협하는 거친 파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의 향방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다음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K조선이 마주한 기회와 위기는 명확하게 나뉩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지정학적 반사이익, 그리고 고부가가치 시장에서의 기술 독점은 우리의 강력한 순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숙련된 생산 인력 부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중국이 가파른 기술 추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언제든 따라잡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이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